첫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학생은 방송 PD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희망대학은 동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고요. 좌우명은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자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미래 방송 PD를 꿈꾸는 올해 고3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학생 오늘 상담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 학생의 키워드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상담 학생의 키워드입니다. 진로 집중도, 수상 실적, 진로 일관성 등의 키워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 키워드 살펴봤는데요. 먼저 김학수 선생님 어떤 키워드 제시해 주셨나요? 네, 세 가지 키워드를 이제 제시했는데요. 하나는 수상 실적, 또 하나는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그리고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꼽았습니다. 우선 이제 교내 수상 실적을 꼽은 이유는 우리 학생의 수상 실적을 보면 그 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주는 그런 수상 실적들이 좀 많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진로랑 관련된 수상 실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도 이제 진로랑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엿볼 수 있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이제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도를 좀 많이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특을 보면 많은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생에 대해서 성실성과 기본 학업 역량을 갖춘 학생이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학업에도 열심히 임하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네, 이어서 김형준 선생님의 키워드도 들어볼게요. 예, 저는 이제 진로 일관성 그리고 성적 향상도 인성을 키워드로 제시해봤습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방송 PD를 꿈꾸고 있는데요. 이제 생활 기록부를 보니까 동영상 제작 관련 활동이 많고 또 진로 희망이라든가 선생님들의 평가를 보면 일관성을 갖고 노력해온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교과 성적이 좀 등락은 있기는 했는데 학년이 올라오면서 성적이 좀 향상이 됐고 2학년 1학기 때 조금 많이 향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라면 3학년 때도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노력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전체적으로 선생님들이 평가해 주신 걸 보면 성실성이라든가 책임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아마 우리 학생 인성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성우 선생님의 키워드도 들어봅니다. 네, 앞선 선생님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저는 진로 집중도, 적극성, 그리고 교과 성적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우리 학생 자신이 나가고자 하는 진로 방향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학생입니다. 학생부를 보면은요, 자율동아리라든가 수상실적, 진로활동 등을 통해서 언론 영상 쪽으로 나가겠다는 의지가 단단히 들어가 있고요. 또 교과세부 특기사항 앞에서 선생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아주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발표력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준비도 잘하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또 응원단장도 했다는 그런 흔적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학생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일반계고 학생으로서 우리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이 언론 영상 쪽이 지원 저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희망대학이나 이런 대학과 견져봤었을 때 교과 성적이 향상이 되긴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3학년이 되면은 활동 중심에서 교과 성적 관리 중심으로 조금 변화된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 학생부 준비 상태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교과 준비도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 희망대학인 동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대한 성적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유성우 선생님은 60점, 김형준 선생님 70점, 김학수 선생님 60점을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해주신 평가는요,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대한 평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2.73등급, 수학 2.75등급, 영어 2.56등급, 사회 2.04등급으로 전교과 평균 2.49등급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3등급에서 2등급, 3등급으로 등락했고요. 수학은 3등급에서 2등급, 3등급으로 역시 등락을 보이고 있고, 영어도 2등급에서 3등급,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등락이네요.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2017년 11월 모의고사 점수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3등급, 수학 나영 4등급, 영어 5등급, 한국사 2등급, 윤리와 사상 3등급, 한국지리 4등급으로 국어, 수학, 탐구 평균 3.5등급입니다. 지난 6월 모의고사 비교해보면 국어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수학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했고, 영어는 4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김학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 준비도를 60점을 주셨는데요. 먼저 교과 분석을 통해 본 수시 전략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의 그 성적 준비도 60점을 준 이유는 우선 그 내신 성적에서 이제 2학년 1학기 때 조금 향상된 부분이 있었지만 2학년 2학기 때 조금 또 떨어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보통 학교들의 그 미디어나 언론 쪽 학과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이제 많이 선호하는 학과고 또 상위 학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지금 이제 남은 3학년 1학기 때 그 내신 성적을 좀 많이 올려주게 되지 않으면 우리 학생이 원하는 그 대학에서 조금 합격 가능성이 좀 멀어질 수 있고요. 반대로 3학년 1학기 때 내신, 특히 이제 3학년 같은 경우는 입학사정관들이 평가를 할 때 활동 중심보다는 학업 역량을 더 많이 평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3학년 1학기 때는 서류 평가할 때 활동보다는 학업 쪽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 그쪽에 내신 성적 또 플러스 수상 실적도 만약에 더 관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3학년 1학기 때는 학업 역량을 더 키워주는 쪽으로 분명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희망대학 진학을 목표로 했을 때 주요 과목 목표 등급도 알려주세요. 네, 목표 등급은 뭐 이제 저는 항상 이제 말씀드릴 때 뭐 모두 1등급이면 좋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요. 근데 이제 우리 학생이 목표 등급이 딱 몇 등급이다를 이제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 학생이 3학년 1학기 때는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경우 모두 1등급으로 잡아봤고요. 탐구는 이제 2등급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랬을 때 2점 초반 정도로 내신이 좀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한테 한 가지 좀 질문 좀 하고 싶은 게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의 비중 중에 어느 쪽에 조금 비중을 두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거든요. 저는 아직 정시 준비를 안 해봐서 수시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현재 봐도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이나 교내 활동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을 봐도 수시 쪽에 조금 더 강점이 있는 학생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뭐 동국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학종에서 없긴 하지만 다른 대학을 또 지원한다고 했을 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 때문에라도 모의고사 성적을 조금 더 향상을 시켜주는 게 필요하고요. 나중에 또 수시에서 안 되면 정시로도 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로 완전히 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비중은 수시 쪽으로 이제 3학년이 되기 때문에 비중은 수시 쪽으로 두긴 두되 모의고사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우리 학생이 특히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 주요 과목 위주로 모의고사 준비를 좀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모의고사 분석까지 해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동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대한 비교과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유성호 선생님 80점, 김형준 선생님 70점, 김학수 선생님 70점을 주셨습니다. 김형준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준비도 70점을 주셨는데요. 비교과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우리 학생 비교과 활동을 좀 보면은 이제 영상 제작 관련 분야에서 큰 강점을 발휘한 것 같습니다. 특히 수상 경력도 그렇고 자율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또 독서 활동 이런 분야에서 희망 전공과 관련돼서 기본 소양을 잘 쌓아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소서를 작성할 때 전공 역량을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학생이 자소서를 좀 작성해서 보내주셨는데 자소서의 어떤 실적을 막 쭉 나열하는 그런 스타일의 자소서는 사실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활동을 했으면은 그 활동을 하게 된 동기가 드러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 사례를 추가해서 거기서 배우고 느낀 점을 쓰는 방향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소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로 보통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스토리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스토리를 만드는 자소서로 작성하시면 좋겠고요. 조금 아쉬운 점이 이제 희망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활동 수준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자율활동 같은 경우가 대개가 학교 공통활동이 많습니다. 우리 학생도 좀 그런 편인데 근데 보편적인 느낌이 드는데 이런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면은 학생이 그 안에서 강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통활동이라고 하더라도 학생이 그중에서 잘한 부분이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희망대학을 진학을 목표로 했을 때 어떻게 또 비교과를 보완해야 될지도 알려주세요. 제 학생한테 질문을 저도 하나 하고 싶은데요. 네. 이제 우리 학생 방송 PD가 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방송 PD도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시사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교양도 있고 다양한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로 나가고 싶은지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드라마나 예능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드라마 예능 쪽이요. 지금 우리 학생 같은 경우 뭐 만약에 이제 시사라든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양, 뭐 드라마 이렇게 분야가 나뉘어져 있는데 그 나뉘어진 분야를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거기에 맞는 비교과 활동을 보완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작정 방송 PD가 되겠다고 다양하게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특별하게 지금 선생님들께서도 계속 이제 3학년 때는 어느 쪽으로 좀 포괄적인 것보다는 초점을 맞춰서 모아서 이제 이런 활동을 하는 거를 원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도 드라마나 예능 PD가 꿈이라면은 그쪽 관련된 소모임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발표,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우리 학생의 비교과 이제 3학년 1학기 때 좀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해서 영역별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수상 경력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우리 학생의 수상 경력에 보면은 UCC라든가 PPT 제작 활동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좋게 보면은 한쪽으로 모아진 느낌이 있지만 조금 수상 면에서 본다면은 이게 그 전체적으로 좀 미흡한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교과 관련 수상 실적이 좀 부족한 부분이 이제 좀 아쉬워 보이는데 우리 학생이 그 희망 전공과의 또 연관성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언론이라든가 또 신문 방송학 이런 쪽이 사회 관련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교과 관련해서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받아서 교과 관련 우수상을 받는 것도 좋겠고 또 관련 대회에서 수상 실적을 좀 쌓으면 조금 더 이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아쉽게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공통교육 활동을 주로 한 것들이 기재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제 이 안에서 개인적인 역량을 발휘했던 사례를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아직 한 학기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소모임 활동 같은 데서 조금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간 사례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아리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 정규 동아리보다는 자율 동아리를 굉장히 다양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UCC 제작 관련 동아리 활동을 한 것이 눈에 띄는데 또 사진 동아리 활동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아리가 굉장히 큰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영상 매체 쪽을 이제 활용을 했으니까 이제 3학년이 되면 사실은 이런 활동을 좀 확대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지하는 선에서 특히 이제 자율 동아리 중에서 방송 쪽하고 관련 있는 동아리 활동이 있다면은 유지하는 선에서 활동을 하시면 좋겠고요. 봉사 같은 경우는 시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봉사 활동을 더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학생이 했던 활동 가운데 멘토링 활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봤을 때도 그런 정도 선에서 유지하는 쪽으로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로 활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부분도 보편적인 활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탐방이라든가 강연을 듣는 위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학생이 이제 좀 구체성을 좀 보완을 하고 싶으면 3학년 때 그 어떤 진로 시간을 활용해서 PD가 되고 싶은 어떤 계기라든가 또 PD가 됐을 때 관심 분야 또 앞으로의 포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발표 보고서 같은 걸 작성해서 발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독서 분야인데요. 독서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이 독서량이 아주 많은 건 아닙니다. 보통에서 미흡 수준 정도로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방송에 관련된 책들을 좀 읽은 것 같은데 제가 역시 또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방송을 조금 좀 확대해서 미디어라든가 좀 전체적인 영역에서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그러니까 기본 전공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독서 활동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대학 입시 경쟁력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은 수시와 정시 중에 어느 입시에 더 많은 경쟁력을 갖고 있을지 유성호 선생님께서 제안하는 우리 학생의 입시 경쟁력 지금 공개합니다. 자,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80, 정시 경쟁력은 2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평가는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의한 평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입시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유성호 선생님, 우리 학생 입시 경쟁이 공개됐어요. 평가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뭐 앞에서 선생님들께서 얘기해 주셨고 우리 학생도 아까 답변을 통해서도 밝혀주셨지만 우리 학생의 경쟁력은 정시보다는 수시에 굉장히 높게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학생의 2학년까지의 모의고사 성적과 그다음에 교과 성적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은 국수형 등급이 3에서 5등급 정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그런 반면에 교과 성적 국영수 4는 2등급 중반대, 중초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또 후반대까지도 간 경우도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2등급대를 유지하는 교과 성적과
3에서 5등급을 유지하는 모의고사 성적 대비를 봤었을 때 일단은 정시보다는 수시에 집중하는 학생이 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것보다도 앞에서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비교과가 관련돼서 우리 학생 진로 집중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UCC 자율동아리 장도 했었고요. 그리고 사진 관련 동아리 활동도 하고 거기서도 또 장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수상 실적도 관련된 진로와 적절하게 또 배분이 돼 있고 이런 대목들을 보면은 역시 정시보다는 수시 지원이 더 낫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제 다만 우리 학생에게 있어서 고민거리가 하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가 언론 영상입니다. 사실은 일반계 고등학교, 특히 여학교에서 언론 영상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또 준비하는 방법도 아주 다양합니다. 앞에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교과 성적과 비교과를 잘 갖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대목을 의식을 하면은 우리 학생이 대학을 갖고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학과를 바꿀 필요는 없겠지만은 진로 희망 대학들을 놓고 봤었을 때 눈높이 조정이 좀 되어야겠구나 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역시 정시보다는 수시가 전략적으로 좋다. 이런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립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의 유리한 전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네. 유리한 전형을 가지고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학생에게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 지금 거주 지역으로 봤을 때 그 거점 국립대학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지원 희망대학을 우리 그 상담 신청서에 쭉 썼을 때 굉장히 많이 썼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서울권 대학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혹시 서울권 대학들을 축으로 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국립대, 경북대라든가 부산대를 포함해서 지원할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듣고 싶네요. 저는 서울 쪽을 희망하고 있어요. 서울 쪽을 희망하고 있대요. 아, 네, 네네. 서울 쪽을. 아, 그래요. 그렇다면은 역시 1순위, 2순위, 3순위를 놓고 봤었을 때 서울 쪽은 종합전형을 많이 뽑기 때문에 1순위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2순위는 교과전형, 학생의 지원희망대학에 따라서 3순위는 논술전형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서울권 대학들 중에서 우리 학생이 진로희망을 하고 있는 그런 대학들은 종합전형을 뽑는 비율이 많거든요. 그래서 종합전형을 1순위로 삼고 싶습니다. 교과 성적의 변화 추이를 3학년에서 조금 더 끌어올린다는 전제로 놓고 봤을 때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진로 활동, 수상 실적 등을 잘 마무리하고 그래서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서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앞에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은 자기소개서를 3학년 때 의식을 하면서 활동 마무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소개서는 생활기록부의 내용의 전반을 자기가 자기를 밝히는 글로 옮겨놓는 거기 때문에 스토리 전개를 학교 생활기록부 안에 있는 내용 마무리와 함께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3학년 1학기 동안에 고민을 하면서 종합전형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본인이 지원 희망을 하는 경희대학교라든가 건국대학교라든가 혹은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언론 영상 쪽에는 특목 자사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학교들이 발표하는 평균 합격자 평균 성적을 보면은 2, 3등급 내지는 3등급 후반대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특목 자사고와 합쳐진 성적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 학생은 일반계고 학생이기 때문에 일반계고 학생들의 합격권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면은 일반계권 학생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3개 대학은 사실은 대부분 1등급대 합격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학생 3학년에서 교과 성적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높여주는 게 좋겠고 앞서 교과 성적을 분석해 주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능한 한 높은 등급, 가장 높은 등급을 목표로 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등급이 만만치 않게 된다면은 경희대라든가 건국대라든가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학과와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논술 전형이라든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과 관련이 없지 않겠습니까? 지원할 때. 그렇다면 좀 학과를 좀 낮춰서 나중에 복수 지원까지 고려하면서 논술 전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수시에서 종합 전형만을 6개 쓸 때에 면접이 있는 종합 전형만 갖고 고집할 수는 또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면접 없는 전형이라든가 혹은 면접이 필요 없는 수능 최장력 기준이 있는 교과 전형 한두 개를 섞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종합 전형을 축으로 하되 교과 전형과 필요할 경우에는 논술 전형까지 혼합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입시 경쟁을 살펴봤고요.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계속해서 지금 공개합니다.
자, 유성호 선생님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인하미래인재전형, 김형준 선생님 건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KU 자기추천전형, 김학수 선생님 동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두드림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세 분의 추천 전형 살펴봤는데요. 유성호 선생님께서는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인하미래인재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우리 학생이 아까 서울권대학을 가고 싶다고 했는데 그 희망대학 중에 인하대가 있더라고요. 인하대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언론 정보 쪽 중에서도 그 학과에 일반계고 학생의 합격률이 굉장히 높은 대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하대 언론정보학과를 미래인재 전형으로 집어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이 인하대 미래인재 전형은요, 작년과 그리고 올해와 그리고 내년에 우리 학생이 지원하는 그 전형 방식은 똑같습니다. 1단계 3배수로 서류 종합평가를 하고요. 그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만은 갖고 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와 면접을 30% 섞어서 치르게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2017 대교협에서 발표한 합격 사례를 보면은 우리 학생 성적 대비해서 합격한 학생들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원할 만하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김형준 선생님께서는 건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KU 자기추천전형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제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대학교 중에 건국대가 있어서 조금 이제 성적 대비해서는 사실은 높을 수 있는 학교입니다. 뭐 합격자 풀을 보면은 2.4등급에서 4.4등급 정도까지 나오는데, 이제 일반계고와 이제 특목고, 자사고가 다 합쳐진 성적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성적 범위 안에는 있지만, 지금 당장 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희망 대학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신 성적이 조금 더 상상이 된다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무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의 이점을 살려서 서류 준비와 함께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성적이 향상된다는 가정을 하면은 KU 자기추천 전형 외에 KU 학교 추천 전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형도 지원을 해볼 수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학수 선생님께서는 동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두드림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이유 부탁드릴게요. 설명. 네, 일단 동국대 그 두드림 전형 같은 경우는요, 그 인하대 미래인재 전형이랑 거의 방식이 똑같습니다. 1단계 서류, 2단계 서류 70, 면접 30, 그리고 수능 최저가 없는요. 그런데 이제 제가 동국대를 말씀드린 건 우선 아까도 교과 성적 말씀드릴 때 3학기 1학기 때 내신 성적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최대한 끌어올려서 내신이 한 2등급 정도로 만약에 만들었다고 가정하면 그때는 이제 약간 상향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국대 두드림 전형으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기준에서는 조금 부족합니다. 근데 3학기 1학기 때 그렇게 마무리를 잘 져서 조금 상향일 수 있지만 도전해 볼 수 있을 만한 학교이기 때문에 동국대 두드림 전형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네,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 다행입니다.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